안녕하세요. 학부모 정책 강사 물고 이민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치원 운영위원이 뭔지, 선출직은 또 무슨 소리인지, 운영위원회 자격 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직장 다니면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등등 이런저런 모든 궁금증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유치원에서 3월이면 아이들 손에 들려오는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 또는 알림앱에 우리 유치원 운영위원회 선출공고라고 쓰여진 알림을 보거나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의 권유로 이것저것 궁금해 검색하다 이 영상까지 오게 되셨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학교 행사에서 단상위 교장 선생님 옆 학부모들을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학교 운영위원들입니다.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분들이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있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운영위원회란 뭔가에 대해 알아보죠. 학교나 유치원의 운영위원회란 간단히 말해 학교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학교나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들이 공식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학부모들이 건의를 하면 원장 선생님이 혼자 판단해서 건의사항의 가부를 결정하곤 했었죠. 하지만 영유아 지원금이 유치원에 지원되면서 투명한 유치원 운영이 강조되었고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기구입니다. 유치원을 국가라고 한다면 운영위원회는 국회이고 운영위원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르다면 국회의원은 월급을 받지만 운영위원은 월급 없는 봉사직이라는 거죠. 국회는 의결기구이고 국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고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라는 점도 다릅니다. 아이고, 심의기구는 뭐고 자문기구는 뭐지? 네, 이건 뒤에서 설명하기로 할게요. 다 아시겠지만 일단 유치원 구조부터 확인해 볼게요. 유치원은 재정 형태에 따라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국공립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사립유치원은 개인이나 법인, 종교단체 등 설립 주체에 따라서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단설과 병설 유치원으로 나눌 수 있고요. 단설 유치원은 단독적인 유치원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고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안에 있는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설 유치원 운영위원들은 모두 유치원 학부모 위원인데 비해서 병설 유치원의 학부모 운영위원들은 초등학교 학부모 위원과 유치원 학부모 운영위원이 함께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심의기구인데 사립유치원은 심의자문기구라고 했었죠. 각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갈게요. 심의와 의결은 그 결과의 구속력에서 차이가 있어요. 의결기구는 결정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결정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결기구인 거죠. 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이긴 하나 학교 운영위원회의 경우 교장, 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사항입니다. 심의기구는 반드시 따라야 하지 않습니다. 결정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지 않을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는 왜 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운영위원회 규정을 보면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단체장이 교육청에 보고까지 하면서 운영위원회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학교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기는 하나 의결기구만큼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치원 운영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자문기구는 말 그대로 자문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 유치원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종교단체 등의 재정으로 설립이 되다 보니까 그들의 자율성을 좀 더 존중한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유치원 예결산에 관한 사항이나 학부모 부당 경비에 관련해서는 의결사항입니다. 뭔가 좀 복잡한 듯 하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이 선출직이라고? 네, 맞습니다. 학부모 운영위원은 유치원 학부모를 대표하기 때문에 선출이 돼야 돼요. 그러나 현실은 운영위원이 뭔지도 모르고 너도 나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담임선생님이나 원장선생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정수에 맞게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무투표 당선이 되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인식 개선이 많이 된 지역의 경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자진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출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학교들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죠. 유치원도 그렇게 변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입후보자 자격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해당 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만 입후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활동은 오직 한 곳에서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또 있다고 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모두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곳에서만 활동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법령에 의해 만들어진 기구이고 아이들을 상대로 한 활동이다 보니 자격 요건이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 외에도 성폭력 범죄 경력도 없어야 됩니다. 뭐 이 정도면 까다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과 생활하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자격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건 뭐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건 간단해요. 그냥 여러 가지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져서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를 말해요. 이렇게 보호자가 필요하신 분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자격 요건에 이런 분들은 안 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아이들과 생활하는 학교나 유치원에서 활동해야 하니 성폭력 범죄 경력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유치원이나 학교 운영에 대한 모든 안건을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심의 자문하기 때문에 사무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격 요건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학교나 유치원 운영의 권한이 교장선생님과 원장선생님한테 모두 일임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장선생님이나 원장선생님의 권한이 매우 컸겠죠. 그래서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그 학교나 유치원 운영을 하다 보니 간혹가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이를 예방하고 보완하고자 만든 것이 운영위원회입니다. 구성원의 대표들이 모여서 학교나 유치원을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면 투명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표하는 학부모위원, 교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교원위원, 그리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지역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지역위원 없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만 구성됩니다. 운영위원 활동이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움됩니다.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시면 유치원이나 학교의 체계도 이해하게 되고 교육과정이나 일정을 미리 알게 돼서 여러분들의 스케줄 관리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무엇보다 다른 학부모들의 생각도 알 수 있고요.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내 자녀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집니다.
제가 학부모 카페에 올라온 글을 검색해 보니 요즘 합반에 관련된 문의글들이 많더라고요. 출산율이 저조해졌다는 뉴스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구나 하고 생각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 아이들 수가 줄고 유치원에서 한반을 운영하지도 못할 정도의 원화수가 되면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 합반을 고민하거나 추진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어요. 딱하니 해결 방법은 없으나 유치원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도 운영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님이 키즈노트에서 소식을 처음 접했다면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운영위원회에 이런 합법 관련 안건이 올라왔다면 운영위원회 위원들끼리 결정하는 것보다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이라는 명목하에 안내장을 발송해서 원화수 감소로 유치원 운영이 힘드니 좋은 방안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달라는 내용을 먼저 공지하는 게 좋아요. 결과를 통보받는 것보다 과정을 함께 한다는 것이 민원 감소의 지름길입니다. 운영위원들도 중대 결정에 있어서 좀 부담을 덜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교감 캠프를 운영한다는데 우리 유치원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없을까요? 이런 의견 낼 수 있겠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교육과정은 1년 전에 미리 일정이 짜여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좀 유도리 있게 논의를 해서 가능 여부를 고민해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급식을 또 궁금해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면 급식의 날을 하루 운영해 보세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이들 급식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요, 경비는 개인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운영위원회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테이니 운영위원회 활동 한번 해볼 만하죠. 운영위원회 활동으로 학교 현장이 달라진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볼게요. 요즘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남는 교실이 많아집니다. 물론 과밀학급이 있는 지역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 유휴교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휴 공간을 아이들을 위해 실내 놀이터라든지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체육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로 변모하는 교실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것들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되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인데요. 바닥에다 난방을 깐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변모하는 학교들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생각만 바꾸면 교복 디자인도 바꿀 수 있어요. 입고 다니기 불편한 똥꼬치마, 손을 대면 배꼽 보이는 블라우스, 꽉 낀 바지, 이런 불편한 교복이 아닌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후드티와 반바지를 교복으로 채택하는 학교들도 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뉴질랜드 교복인데요. 5종류의 교복을 개인 취향에 맞게 입을 수 있습니다. 추위를 잘 타면 가디건을 입을 수도 있고 치마가 싫으면 반바지나 긴 바지를 입을 수도 있죠.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즐겁겠죠. 이렇듯 학교 운영위원들이 어떤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학교도 변하고 아이들의 학교 생활, 유치원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결과물이라면 무료 봉사직이라도 할 수 있겠죠. 유치원 사례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깨끗한 화장실이 있어요. 뭘 바꾸면 좋을까요? 유치원은 규모가 작다 보니 남녀 화장실에 구분이 없어요. 여자 화장실은 저렇게 문이라도 있는데 남자 변기는 문도 없고 가림막도 없어요. 아무리 어리다지만 우리 남자친구들도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 공개적이지 않나요? 우리 아직 어려서 바지 지퍼만 내려서 볼일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지를 전체 다 이렇게 내려간다든지 이런 친구들 엉덩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림막이라도 놓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나이가 아닐 것이라는 우리 어른들의 관점이 아닌 아이들 눈높이에서 개선점을 찾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럼 다음 궁금증 한번 볼까요?
시간이 얼마나 들까요? 네. 운영위원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는데요. 그냥 회의만 참석하겠다고 한다면 유치원의 경우 분기별 한 번 정도니 1년에 한 3, 4번 정도 운영위원 회의를 참석하시면 됩니다. 간혹 안건이 많아서 임시회가 생긴다면 한두 번 더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제대로 활동해 보시겠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들도 만나보셔야 하고 여기저기 교육도 참석하신다면 더 많은 시간 들겠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는 개인차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활동하려면 돈이 많이 들까요? 예. 과거에는 좀 들었어요. 운영위원들끼리 찬조금을 좀 걷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라고 하죠. 청탁금지법으로 운영위원들이 돈을 걷는다든지 뭐 선생님들께 선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다 불법인지라 돈을 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육청에서 교육이 있다든지 운영위원 관련해 출장을 가게 되면 경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활동 가능할까요? 네, 이건 역시 직장마다 달라서 정답은 없고요. 회의는 평일 오후에 진행되다 보니 월차를 자유로이 낼 수 있는 직장인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 다니는 아버님들 중에서도 활동하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간혹 주말에 회의를 하면 안 되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얼마든 가능합니다. 운영위원들이 다 동의해 주시면 말이죠. 그런데 동의하는 운영위원회는 거의 못 봤습니다. 선생님들도 주말은 쉬셔야 하고 또 주말에 아이들 맡길 곳도 탐탁지 않고 뭐 등등의 이유로 평일 오후에 진행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 임기는 시도의 조례, 사립유치원의 정관 또는 유치원 규칙에 정하게 되어 있어서 시도 유치원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1년인 경우가 많고요. 운영위원 임기 시작일은 시도 및 유치원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4월 1일 시작해서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임기가 종료됩니다. 뭐 서울, 울산,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의 경우는 이거 보시면 임기 1년 이상 2년 이하 1회 연임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녀가 5세 때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면 2년을 임기하시고요. 한 번 더 연임해서 1년을 활동해서 3년간 활동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의 경우는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이라고 돼 있어요. 이 경우에는 5세 때 운영위원으로 선출됐다. 그럼 임기 2년만 하고 그만두거나 아니면 1회 연임 후 남은 임기 1년을 남기고 사퇴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임기를 1년으로 개정하거나 임기를 1년에서 2년이라고 개정해서 지역마다 다양한 임기와 연임 규정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자료는요. 2021년 교육부에서 제공한 자료로 만들었는데 요 근래 조례가 개정된 지역이 있다면 댓글 올려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운영위원회가 뭐고 어떻게 활동해야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유치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통로이고 유치원 아이들과 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대변인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이해는 다 하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운영위원회 첫 회의 참여 방법 등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알림 소식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부모 정책 강사 물고 이민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